다음은 이제 컨벡션 오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컨벡션 오븐 같은 경우에는 데크 오븐이 진화된 형태가 아니라 어떤 생산성에 포커싱을 맞추고 처음에 개발된 장비라고 하는 게 아마 성격상 맞을 거예요. 컨벡션 오븐의 특징이 뭐냐면 열이 빨리 올라요. 데크 오븐 같은 경우에는 열을 올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지만 또 그만큼 한번 받아진 열이 식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돌이라고 하는 게 열을 머금고 있다 보니까 한번 올라간 열이 잘 안 식습니다. 근데 컨벡션 같은 경우에는 바람으로 열을 불어주다 보니까 온도 올라가는 게 엄청 빨라요. 또 그냥 그거를 정지를 시키면 온도도 금방 떨어지죠. 데크 오븐에 비해서. 꼭 데크 오븐으로 굽지 않아도 되는 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크루아상 같은 경우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크루아상을 컨벡션에 구워야만 더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국산 오븐들의 퀄리티가 원체 떨어졌기 때문에 컨벡션에서 크루아상을 굽는 걸 보고 와 크루아상이 이렇게도 잘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바게트도 마찬가지죠. 그 컨벡션에 들어가는 구멍이 뽕뽕뽕 뚫린 그 바게트 툴을 이용해서 바게트 구우면 기존의 국산 오븐 구웠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뭐 컨벡션 오븐이 데크 오븐보다 훨씬 좋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모든 빵은 데크 오븐에서 굽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컨벡션 오븐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라 그래서 데크 오븐이 갖고 있는 그 윗불 아랫불의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열풍으로 베이킹을 해주고요. 또 때로는 위하고 아래에 들어가 있는 히터로 오븐에 흉내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컨벡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상당히 좋은 퀄리티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데크보다 좋은 품질의 빵을 만들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다면 컨벡션 오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거죠. 데크 오븐 같은 경우에는 부피도 크고요. 생산성 면에서 아무래도 컨벡션보다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데크 오븐만으로 생산하는데 버겁다 보니까 서브 개념으로 컨벡션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이제 컨벡션의 레시피가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부피가 큰 데크 오븐을 설치하기 좀 어려운 환경,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베이커리 부분을 약간 추가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데크 오븐을 넣을 수 있는 구성이 안 될 때, 주방 여건이 안 될 땐 컨벡션 오븐으로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빵의 퀄리티를 생각하신다라면 데크 오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는데 거기에 서브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컨벡션이 추가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꼭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저희처럼 이제 장비를 취급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당연한 건데 전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고 장비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전기를 사용해서 빵을 굽는 오븐이라고 하니까 다 그냥 콘센트가 달려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장비 구매에다가 콘센트에다가 코드 딱 꽂으면 돌아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형 컨벡션 오븐이나 아주 소형 데크 오븐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220 전기를 쓰지 않고 380 산업용 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산업용 전기도 오븐의 용량에 따라서 전기 용량이 달라지겠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데크 오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빵팬 400에 600짜리 그 기본 빵팬 하나를 베이킹 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한 2kg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2매 1단 오븐을 구매를 했다. 그럼 2매 1단이라고 하는 거는 데크 하나에 그 400에 600짜리 빵팬이 이제 2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빵팬 하나당 2kg라고 했으니까 전기가 4kg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상태에서 데크 오븐을 구매하시고 나서 전기 연결이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또 전기 승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 오븐의 브랜드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시기 전에 그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어떠한 전기를 쓰고 있고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좀 잘 짚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오븐에 뭐 돌판이 들어가고 스팀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븐 내에서 스팀이 그냥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세탁기를 구매하셨는데 다용도실이 아니라 수도꼭지도 없고 배수가 될 수 있는 곳도 아닌데 세탁기를 연결할 수가 없겠죠.
데코오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팀을 만든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물을 공급을 받아서 필요한 만큼 스팀을 발생을 시키고 물을 버려주는 거거든요. 컨벡션 오븐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벡션은 기본적으로 스팀을 갖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수도꼭지가 있어야 돼요. 급수 밸브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스팀을 만들어지고 나서 남은 물, 퇴수가 돼야 되는 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걸 준비하지 않고 장비를 구매해 버리시면 스팀을 쓸 수 있는 장치인데 스팀을 연결하지를 못해서 사용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필히 오븐을 구매하실 때 스팀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급수와 배수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 자, 다음은 데코 오븐의 용량을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루에 매출을 어느 정도 발생을 시킬 거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일 매출량을 가지고 내가 업체에다가 나 어느 정도 하루에 빵을 팔 건데 어느 오븐이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사를 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 규모의 오븐을 사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대단히 상권이 좋은 곳이고 분명히 지금은 내가 하루에 뭐 일매출이 한 20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뭐 한 40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오븐이 늘어날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아까 제가 컨벡션 오븐이 서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컨벡션 오븐이 추가로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데코 오븐을 추가로 놓을 수 있는 그 장비 구획을 미리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장사가 잘 됐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장비를 다 사놓는 게 아니라 그 장치가 들어갈 수 있는 것만큼 공간만 확보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뭐 거기는 이제 뭐 수납 공간이나 다른 기타 공간으로 쓰실 수 있겠죠. 그래 놓고 더 중요한 건 나중에 그 추가 장비가 들어올 수 있게끔 동선을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방 폭을 너무 좁게 만드시는 거는 권장해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방 폭이 한 900 정도, 850에서 900 정도의 동선 폭을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어떠한 장비가 들어오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중간에 장비를 넣을 수도 있고 빼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장비 배치를 할 때 감안해서 하시면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실 수 있죠. 모든 장비를 다 좋은 거를 사고 싶은데 창업 비용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거에다 비중을 둘 거냐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데코오븐을 되게 좋은 걸 사시고 창업 비용이 부족하니까 나머지를 다 중고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그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좋은 데코오븐을 사놓고 나머지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빵을 어떤 비중으로 어떠한 퀄리티로 내가 구워내겠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어내는 빵의 비중이 단과자류가 한 7-80%고 하드 계열이 한 20-30%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국산 오븐으로도 충분하시다는 거죠. 일반 국산 오븐이나 중고대 오븐을 구매하셔서 생산을 하시고 퀄리티 있는 빵들은 컨벡션 오븐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애초에 좀 하이브리드 개념의 컨벡션 오븐을 사셔서 아예 데크를 빼버리시고 만약에 지금의 방송을 보시고도 어떻게 선택할지를 잘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시간적으로 여유를 많이 주시고 저희 같은 전문가를 찾아오셔서 원하시는 그 빵과 일 매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뭐 데코오븐은 어떻게 구성을 하시고 컨벡션은 어떻게 구성하시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뭐 데코오븐에다가 컨벡션을 같이 넣어서 조합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국산 오븐에다가 수입 오븐을 넣고 또 그 수입 오븐 위에다가 컨벡션 오븐을 넣고 단순히 그냥 세트로 구매를 하시려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단별로 구매하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챙겨가고 창업 비용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발효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발효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도우 컨디셔너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